안녕하세요, 한성훈입니다.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힘들게 한다는 게 아, 타인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나와 모든 대상을 다 비교하더라고요. 나와 모든 대상들을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보통 몇백 명씩 되잖아요. 한 학교만 해도 한 학교에 한 학년에 적어도 뭐 몇십 명, 몇백 명 이렇게 알게 되는데, 그럼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난 몇 명들 하고 자기를 비교해요. 이상한 일이죠.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몇 명하고 본인을 비교할까요? 일부러 자격지심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괴롭혀요. 나는 분명히 뭐 외모도 어느 정도고 뭐 공부도 어느 정도고 각자 다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, 그 기준에서 나보다 월등히 우월한 어떤 대상들을 두고 그 대상들하고 나를 비교를 하고, 그리고 그 비교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. 근데 이러한 습관이 한번 물들면은 인생 일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정신을 파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, 한 번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친 학생 친구가 시험을 잘 봤어요. 수학을 잘 봤습니다. 수학을 100점을 맞았나 그랬어요. 그러면은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. 야, 너 진짜 수학 잘한다. 그 수학에서 100점 맞는 거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일인데, 막 이렇게 칭찬을 했죠, 제가. 그리고 걔가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 당시 걔 나이가 한 중학교 1,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. 대단한 일이죠.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수학만 좀 잘했고 다른 점수는 좀 낮았나 봐요. 그랬는데 그 친구의 가족, 사촌 형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야, 너 영어는 몇 점 맞았어? 아, 영어는 뭐 60 몇 점이요. 그러니까 야, 영어는 공부 안 해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했어요. 아니, 잘한 것도 많은데 꼭 이렇게 못한 것만 혼내시냐. 수학 100점 맞은 거예요. 대단한 거다. 그것만 해도 된다. 기죽지 마. 넌 잘했어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. 근데 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혼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잘했는데도 95점 맞으면은 다음엔 더 잘해서 100점 맞자? 이런 거예요. 100점이나 95점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?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 대학교가 주는 의미도 많이 떨어졌는데 100점이나 95점이나 참 경쟁을 주입식으로 시켜온 것들이 저는 대대손손 내려온 잘못된 학습 패턴인 것 같아요.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나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 경쟁이라는 것을 뭐랄까, 한국인은 더욱 그런 것 같은데 좀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문제요. 이를테면 어떤 친구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뭐 스카이에 갔다고 가정하고, 어떤 친구는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해서 뭐 중경외시 수준을 갔다고 하면은 저는 그 둘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? 환경적으로 서포트 해준 것도 차이가 있으니까. 그러면은 공부머리는 뭐 거기서 거길 것이다, 그렇게 생각하고,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을 시켜봐도 학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과 그거보다 살짝 떨어지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못 느꼈어요. 어떤 경우에는 이제 더
대학이 안 좋은데도 일을 잘한 경우도 많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, 이런 사소한 것들로 차이를 만들려고 하고 줄을 세우려고 하고, 그리고 남을 줄 세우는 거를 뛰어넘어서 본인 스스로를 줄 세우게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저는 좀 자기 자신한테 관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관대하다는 게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걸로 관대하자는 게 아니라,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.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애써서 지금 진이 다 빠져 있어요.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죄책감 없이 쉬는 거,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너무 강압적으로 생각해서 하루하루가 완전히 꽉꽉꽉꽉 차 있어야만 한다라는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사는 거는 제 생각에는 1, 2년 정도는 그렇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이상 되면은 어디 한 군데가 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이를테면 그게 정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육체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, 또는 사회성으로 그게 좀 결여되는 형태로 발현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. 너무 스스로에게 많은 짐을 지어주고 그거에 따라서 사는 것,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대신에 내가 정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은 저녁 때쯤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날도 있겠죠.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제 자신하고 좀 대화를 합니다.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.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기도 하고요. 아니면 그냥 엎드려서 있기도 해요. 뭐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. 근데 저 자신하고 얘기를 해요.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든 소음을 다 차단해버리고, 카톡이든 뭐든 그냥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제 자신하고 대화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수고했다, 오늘 수고했고, 그리고 어제도 수고했고, 이번 한 주도 정말 잘 살아왔다, 그렇게 얘기를 하고, 그리고서는 오늘은 좀 쉬어볼까? 지금은 좀 쉬는 게 나을까?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나을까?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그게 좋겠다 싶으면은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해요.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멍 때리는 거죠. 순수하게 멍 때리기도 하고,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도 하고, 아니면은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, 어떤 물건을 매우 가까이서 바라보는, 관찰하는 것도 좋아해요.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, 이런 노트가 있잖아요. 노트에다가 글을 쓸 때 아주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. 아주 가까이에서 이 글이 써지는 모습들을요. 마치 이 노트를 처음 보는 것처럼요. 제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 이 외부로 돌리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사람이 너무너무 지치는 순간은 보통 내 자신한테 너무 몰입해 있을 때 그래요. 머릿속에 100% 나밖에 없을 때, 100% 나밖에 없고, 내가 해야 되는 일,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, 어떤 뭐 투두리스트, 뭐 아니면 신념, 어떤 거든 내 자신한테 너무 몰입해 있으면은 행복감도 못 느끼고, 그리고 완전히 그냥 지쳐버려요.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저는 내 자신을 그냥 버려버리고 글에 집중하던지, 아니면은 어떤 사물에 집중을 해보던지, 아니면
어떤 사건에 집중을 해보든지 그냥 내 자신을 다 버려버립니다. 그런 면에서 청소도 되게 좋은 것 같고, 청소를 하면서 이 깨끗해지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.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잊어버릴 만큼 여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.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깨끗이 만들기 위해서 이 주변을 최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. 막 자리 배치도 좀 막 바꾸고 그러는 거죠. 저는 좀 얘기가 세긴 한 것 같은데,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, 그리고 타인하고 비교하고,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. 나는 몇 점, 쟤는 몇 점, 이런 식으로요.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, 사실. 아무 의미 없고, 그리고 그렇게 뭐 잘나 보이는 사람들, 그 사람들은 과연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미소 지으면서 잤을까요?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이 그냥 지친 채로 쓰러져 잤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은 어떻게 살까를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온갖 스트레스들, 업무들 받아내다가 지쳐버리니까, 근데 지쳤는데 이 지친 걸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뭐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피처, 수동적인 도파민을 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,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요.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겠고, 담배가 될 수도 있겠고, 게임이 될 수도 있겠고, 뭐 유튜브 될 수도 있겠죠. 또는 인터넷 방송, 아니면 뭐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. 뭐 방법이 많겠지만은 그게 근본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. 나를 진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모든 소음을 한번 차단하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나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한번 다 차단하고 그냥 아주 조용한 곳에서 그냥 나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가 지금 진짜 힘든 건지, 뭐 어떤 게 제일 부담되고 있는지, 어떤 게 제일 괴로운지. 근데 보통 안 물어보거든요, 자기 자신한테는.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게 학대해요. 그리고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경쟁자를 두고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잖아요.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사람들이.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가르쳐온 학생들이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러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도 누군가한테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. 근데 그 부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그 사람이 보통 결핍이 있을 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거든요.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면은 행복하지 않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된 거죠.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, 행복 빼고 다 가진 사람, 결핍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.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걸 놓치고 싶진 않아요. 저는 제 삶이 언제나 지금도 행복하고, 그리고 이 행복을 타인이 지금 뺏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게 참 좋습니다.